산 위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산마루에서 외쳐보자. 낡은 고목, 이제 막 쓰러질 것 같은 오래된 나무에 지금 1년은 일제강점기 이전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모습이야. 2연에서는 이제 아침이 됐어요. 거기에 은은히 광복으로 인해서 해방의 소리, 샌드위치처럼 맨 위에랑 맨 마지막이 비슷한. 여러분 안녕, 햄플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 같이 배워볼게요.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는 광복을 맞이한 기쁨 가운데서도 순환을 겪었던 과거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현실을 함께 성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절제된 어조와 감각을 활용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주제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럼 작품 분석 같이 해볼게요. 우리 화이트보드가 크지 않아서 1년부터 7년까지 다 적기에는 좀 공간이 부족해서 1년부터 3년까지 먼저 적고 그 다음에 4년부터 7년까지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네,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 산상의 노래는 산상, 윗상, 산 위에서 부르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산 위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이 작품은 1945년도에 발표된 작품이거든요. 1945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광복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산 위에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렇게 광복을 맞이했어 라는 그 기쁨에 벅차가지고 막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산상의 노래. 같이 읽어볼게요. 1년부터. 높으리 높은 산마루. 산마루. 산마루? 산마루에서 외쳐보자. 야호 야호 야아호 막 이런 노래 있잖아. 산마루, 마루. 뭐 아이스크림 중에서도 호두마루, 체리마루 이런 거 있잖아. 마루, 꼭대기 정상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산마루는 산 정상이에요. 산 정상. 이 산 정상은 화자가 위치한 현실적인 공간이에요. 현실적 공간.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광복이 됐다, 너무 기쁘다 막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따 7년쯤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나타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이 낡은 고목, 이 낡은 고목은 막 튼튼하고 우람한 나무 이런 거 아니죠. 낡은 고목, 뭔가 막 이제 막 쓰러질 것 같고 오래됐고 막 힘이 없는 그런 나무야. 이 낡은 고목은 생명력을 상실한 나무죠. 마치 일제강점기 속에서의 우리나라의 모습 같아. 국권을 잃은 조국의 모습을 낡은 고목에 비유해서 나타내고 있는 지금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권을 잃은 우리나라 조국의 모습을 낡은 고목에 비유하고 있다. 그렇게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나 혼자 긴 밤을, 일제강점기 그런 시대를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무엇을 바라며 울어왔는가. 여기서 이 무엇은 바로 조국의 광복을 의미하겠죠. 조국, 광복. 나는 광복이 되기를 간구하고 원하면서 그렇게 울어왔어요. 지금 1년은 일제강점기 속의 시대, 그러니까 해방되기 이전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년은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울어왔는가 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화자의 비애감과 슬픔을 알 수 있죠.
지금 1년은 광복 이전에 일제강점기 속에 있었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낡은 고목에 기대요. 튼튼하고 우람하고 뭔가 안정감 있고 편안함을 주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낡은 고목, 뭔가 비틀비틀 위태로운 그런 나무에 겨우 기대어서 홀로 긴 밤을, 홀로 일제강점기 속에서의 그런 어둠과 같은 긴 밤을 무엇? 조국의 광복을 기다리고 염원하고 간구하면서 울어왔다. 슬프게 비애감을 느끼며 견뎌왔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이제 2연 같이 볼게요. 아, 이 아침. 아, 라는 지금 영탄법이 쓰였죠. 영탄. 이 아침. 아침이 왔대요. 우리 이런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에 관한 시를 읽다 보면 뭔가 비슷한 것들이 많아. 어둠이라고 하면 일제강점기고 밝음이라고 하면 광복이고 긴 밤, 어두운 밤이라고 하면 일제강점기고 아침, 새로 떠오르는 뭐 태양 이런 거는 광복인 거고. 그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아침은 진짜 그 모닝, 아침 뿐만이 아니라 광복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겠죠. 조국의 광복. 해방. 이제 2연에서는 아침이 온 거야. 1년에서는 긴 밤을 울면서 보냈다고 했잖아. 1년에서는 일제강점기 속, 그러니까 과거였지만 2년에서는 이제 아침이 됐어요. 이제 광복, 해방 후의 상황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제 2년부터는 현실에 대해서 나올 거야. 1년은 과거, 이제 2년부터는 현실. 시들은 핏줄에 구비구비로 사늘한 한가슴에 한복판까지. 시들은 핏줄에 구비구비 사이사이로 사늘한 가슴에 한복판까지. 지금 시들은 핏줄, 사늘한 가슴, 이 두 개 다 모두 생명력이 상실된, 다 죽어가던 우리 민족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시들은 핏줄. 이제 피가 안 통하면 우리 죽잖아. 사늘한 가슴. 우리 가슴 뜨거워야지 이렇게 심장도 쿵쿵쿵 이렇게 뛰고 살 수 있죠. 시들은 핏줄, 그리고 사늘한 가슴. 거의 다 죽어가던 우리 민족의 그런 한복판, 구비구비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그때 우리한테 들리는 이 종소리는 뭘까요? 바로 해방의 소리겠죠. 해방의 소리, 희망의 소리.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은은히 이제 광복으로 인해서 해방의 소리, 희망의 소리, 다시 생명력이 막 넘쳐나는 그런 소리들이 이렇게 싹 이렇게 퍼진 거야. 여기서 사늘한 가슴, 이거는 어떤 감각적 이미지죠? 사늘한, 촉각적 이미지죠. 그리고 종소리니까 이거는 청각적 이미지. 다양한 감각 이미지가 쓰였어요. 이제 3년, 이제 눈 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이제 눈 감아도, 이제 죽어도, 이제 이 생이 다 해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제 우리나라 광복이 왔으니까 눈 감아도 꽃다운 하늘이야. 눈 감아도 괜찮아. 우리나라 조국이 광복이 됐으니까. 이런 의미죠. 여기서 말하는 꽃다운 하늘 역시 조국의 광복을 의미하겠죠.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를 떨던 샛별아 숨으라. 내 영혼의 촛불. 우리 1년 일제강점기 시대 동안 긴 밤을
광복을 간구하면서 기다려왔다 했잖아요. 그때 마음속에 품었던 그런 작은 소망이야. 광복을 향한 작은 소망. 이 촛불이라고 하면 이 촛불의 존재는 어떻게 보면 미약한 존재죠. 막 커다란 막 횃불 아니잖아. 막 파이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커다란 불이 아니라 작은 불빛이 살짝살짝 바람 불면 막 꺼질 것 같고 그런 미약한 존재죠. 그래서 이 촛불로는 촛불로서라고 해석하면 더 자연스럽고요. 여기서는 미약한 소망, 긴 밤 동안 화자가 간구해왔던 그런 작은 소망인 거죠. 촛불.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새별아 숨으라. 이 어둠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를 의미하고요. 새별아 숨으라. 이 샛별 역시 마찬가지로 어둠 속에서의 간구의 대상이죠. 어둠 속에서 촛불처럼 작은 샛별처럼 이렇게 간구했던 그런 대상아 이제 숨어라. 이제 필요 없다. 이제 아침이 왔으니까 이런 작은 불빛, 이제 긴 밤을 견뎌내기 위한 이러한 불빛 이제 필요 없어. 이제 아침이 왔잖아. 막 이제 광복이 왔잖아. 이제 막 울면서 긴 밤을 버텨내던 그런 간구의 대상, 촛불, 샛별은 이제 필요 없어. 그러니까 숨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숨으라 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명령형 어미가 쓰였죠. 명령형 어미. 이 시에서 명령형 어미뿐만이 아니라 의문형 어미, 명령형 어미, 감탄형 어미 이런 것도 같이 나오거든요. 이런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태도를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년부터 3년까지 같이 봤는데요.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긴 밤 그리고 아침. 긴 밤과 아침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긴 밤, 아침. 그리고 또 어둠. 그리고 밝음. 일제강점기 시대와 해방된 광복 이후의 삶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4연부터 7연까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4연부터 7연 같이 볼게요. 환히 트이는 이마우. 이마우는 이마위죠, 이마위. 떠오르는 햇살은 10월 상달의 꿈 같구나. 떠오르는 햇살. 이 햇살은 광복의 순간이죠. 광복의 순간. 기쁨의 순간. 기쁨. 10월 상달의 꿈 같구나. 10월 상달, 이거는 10월을 예스럽게 부르는 말이에요. (10월은) 막 곡식들이 익어가고 뭔가 이렇게 풍요로운 느낌을 주는 달이죠. 이 10월은 신에게 곡식을 드리기 좋은 달이다, 좋은 때이다 라고 해서 옛날 사람들이 10월을 이렇게 예스럽게 10월 상달이라고 불렀대요. 그렇게 10월 상달의 꿈 같구나. 그렇게 뭔가 풍요롭고 평화로운 그런 꿈 같구나. 광복을 맞은 현실이.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에 가락을 더듬노니. 메마른 입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메마른 입술은 생명력을 상실한 것을 비유한 거죠. 근데 거기에 피가 돌았대요.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래 잊었던 피리에 가닥을 더듬노니.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닥. 오래 잊었던 피리, 이거는 부정적 현실 동안 영위하지 못했던 우리 민족의 꿈, 희망, 문화 이런 거겠죠. 가닥을 더듬노니 이거는 가닥을 더듬는다. 가닥, 노랫소리, 노래 가닥 이런 거. 청각을 더듬는다. 촉각화. 그래서 청각의 촉각화. 폭넓게 공감각적 이미지죠. 이제 6년 이어서 보면 새들은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 여기서 이 새, 사슴, 토끼가 한데 이렇게 노래 부르고 즐겁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 모습은 이건 구름이 어떤 의미고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순은 어떤 의미고 노래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고 사슴은 어떤 의미, 토끼는 어떤 의미 이렇게 안다라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평화롭고 조화로운 공존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 사양하라 라고 명령형 어미를 쓰고 있죠. 앞서 살펴봤던 나를 떨던 새별아 숨으라. 거기서도 명령형 어미가 쓰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제 광복이 됐으니까 평화롭고 조화롭고 공존의 상태니까 향기로운 쌀이순 이런 거 먹지 않아도 충분히 나는 즐거워. 그러니까 향기로운 쌀이순 사양할게. 이런 거 난 안 먹어도 나는 즐거워. 이런 의미예요. 7연 여기 높으리 높은 산마루. 근데 여기 높으리 높은 산마루?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우리 1년에서도 높으리 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막 이랬잖아.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7년에서도 높으리 높은 산마루라는 공간적 배경이 나와요. 지금 1년과 7년이 변주되어 나타나고 있어. 1년은 아직 광복 이전에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시대를 회상하고 있는 거죠. 과거 회상을 하고 있다면 그게 이제 7년으로 변주돼서 이제 7년은 현실이죠. 현실에서 미래를 모색하고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비슷하지만 여기에서 느끼는 감정 그리고 태도는 달라요. 여기 높은 산마루 상 정상에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 날리며 아까는 막 낡은 고목 비틀비틀 막 힘겹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맑은 바람 이제 평화롭고 기쁘고 그런 상태인 거죠.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아까 1년에서도 무엇이 나왔죠.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그때 그 무엇은 조국의 광복이죠. 과거에는 내가 광복을 울면서 막 기다렸어. 근데 이제 7년, 광복이 이루어졌잖아. 그때 기다리는 무엇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미 광복은 했어. 광복은 기다리지 않아도 이미 왔어. 그럼 이때 기다리는 이 무엇은
새로운 민족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민족사의 과제. 네,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 1년부터 7년까지 같이 봐봤죠.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1년은 일제강점기 시대였던 그런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2년부터 3년은 광복 이후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4년부터 6년까지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년은 현실 속에서 미래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시는 산마루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 화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될 민족사의 과제에 대해서 다시 강구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작품입니다. 산상 위에서 광복을 강구했는데 한 번 더 산상 위에서 앞으로 우리 민족의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미래에 대해서 모색하고 또다시 강구하고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 시의 특징만 조금 정리하고 갈게요. 첫 번째, 비슷한 내용의 연과 행을 반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죠. 촉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이런 게 다양하게 지금 섞여서 사용되고 있어요. 공감각적 이미지까지 같이 나왔죠. 그리고 세 번째, 밤과 아침, 어둠과 밝음 이렇게 대조되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년과 7년, 처음과 마지막이 변주를 이루고 있었죠. 완벽한 반복은 아니지만 똑같이 산 정상, 산 위에서 무언가를 강구하고 있지만 그 강구하는 대상, 그 무엇이 좀 달랐죠. 그렇게 변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 샌드위치처럼 맨 위에랑 맨 마지막이 비슷한 구조, 수미상관. 그렇죠? 수미상관식의 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것의 특징은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도 이런 수미상관식 구성을 활용해서 안정감을 주는 효과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죠.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를 기대하는 것까지 이렇게 시간 흐름대로 순차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명령형, 영탄적, 그리고 의문형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듣고 싶은 강의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한컷 문학으로 마무리할게요. 안녕!